1번부터 봅니다. 38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64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수의 n제곱근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의 n제곱근은 항상 100% n개가 생겨요. n개가. 알겠습니까? 세제곱근은 3개, 7제곱근은 7개가 생깁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64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제곱근 64인가 라고 판단하지 않아도 돼. 판단할 필요도 없어. 어쨌든 세제곱근이면 3개가 적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3개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적혀 있잖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중요하지도 않아. 1번은 틀렸어. 그러니까 세제곱근 64의 세제곱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 그냥 어차피 세제곱근이면은 3개가 적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다면 이것의 개수가 제한되는 것은 언제 제한이 되느냐? 이렇게 A의 n제곱근 중에서 자, 실수인 것, 이렇게 이제 실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개수가 제한이 되기 시작을 해요. A의 n제곱근에서 실수인 것, 그때는 이제 A가 양수면 n이 짝수면 그러면 2개가 적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그러면 이제 1개가 적혀 있게 됩니다. A가 0이면 둘 다 n이 짝수든 홀수든 무조건 1개씩이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n이 짝수일 때 존재하지 않고 빵개, n이 홀수일 때 여전히 1개. 그러니까 n이 홀수면 그냥 무조건 1개씩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인 상황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상황이거든요. 요 상황이 우리가 중3 때, 중학교 3학년 때 요 하나 배운 거예요. 요거 하나.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녀석을 머릿속에다가 담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나 앞에 그 개념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8쪽에 보시면 8쪽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두면 돼. 그래서 A의 n제곱근을 단순히 물어봤어. 지금 1번 보기에서는 실수인 것이라는 조건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n개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1개만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개수만 보고도 틀렸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번 보기부터 4번 보기까지는 몇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지금 보면은 실수인 것, 실수인 것, 실수인 것, 실수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들이 달라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실수인 것이란 말이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실수인 것이란 조건이 붙었으면 요 밑에 있는 표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8은 음수고 세제곱근은 홀수기 때문에 1개 존재합니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마이너스 2라는 수 1개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되어 있는 2번 보기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보기에 8의 4제곱근이라는 세트는 양수의 짝수제곱근이기 때문에 2개가 생기게 됩니다. 2개. 그래서 이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4루트 8이 아니라 4제곱근 8이에요. 4제곱근 8. 이렇게 이제 2개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양수의 짝수제곱근이기 때문에 실수인 것이란 조건이 붙었어도 무조건 2개 써 있어야 돼. 2개가 써 있은 다음에 판단하는 거야. 맞는지 아닌지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1개밖에 안 써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땡 쳐도 돼. 그냥 개수만 보고 판단해도 걸러낼 걸 많아요.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자, n이 홀수일 때 여기 있죠. 3의 n제곱근, 그러면 양수죠. 양수의 3제곱근, 이거 홀수제곱근, 여기 이렇게 1개가 생기는 건데, 3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1개이다. 그럼 4번이 이제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n이 짝수일 때 요 라인이고요. 요 라인에서 음수의 n제곱근, 음수는 짝수제곱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2개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은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두면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38번부터 43번까지 6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그리고 여기 출제율이 이런 종류의 이거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한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시험 대비 교재를 주면 거기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건 선생님이 주는 시험 대비 교재의 문제의 양이 의미하는 게 출제율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출제가 됐던 것들만 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점수 주는 문제니까 요거만 외워두시면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실수인 것이란 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몇 번이냐? 44번이네요. 44번. 자, 거듭제곱근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이번 페이지에서는 뭐 순서상 이제 이 거듭제곱근을 지금 이 유형의 순서상 그냥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문제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을 유리수화해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건 유리수로 고쳐가지고 다 풀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첫 번째 게 2의 3분의 1제곱이고 곱하기 두 번째 게 2의 4분의 1제곱이다라고 고칠 수 있죠. 거듭제곱근은. 그런데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거 둘은 더해지게 되니까 2에 통분하면 12분의 7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2의 12분의 7제곱이 이거를 루트로 다시 표현하면은 지수의 분모는 또 거듭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 2의 7제곱이다라고 고칠 수가 있고, 1번은 옳은 보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64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게 홀수 거듭제곱근이잖아요. 홀수 거듭제곱근은 이 부호를 밖으로 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마이너스를 홀수분 곱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64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루트 64는 8인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세제곱근 8이고, 그때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8은 2의 세제곱이고, 그랬을 때 이제 요 숫자랑 요 숫자 똑같으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해주면 이제 2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세제곱근 5제곱근 8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제곱근, 자 8이 2의 세제곱이고 2의 세제곱에 5분의 1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요거 둘은 서로 곱해지는 관계니까 세제곱근 2의 5분의 3제곱이다가 되고, 이 세제곱근을 또 벗겨주면은 2의 5분의 3제곱의 3분의 1제곱이 되면서 2의 5분의 1제곱이다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를 다시 이제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해주면은 5제곱근 2가 되니까 3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물론 순서상 얘들아 이렇게 푸는 부분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 뭐 이런 거 있잖아. n제곱근 a 곱하기 뭐 m제곱근 a 뭐 이런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유리수화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나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까요? 자, 홀수 제곱근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이너스가 그냥 빠져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세제곱근 27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세제곱근 8이에요. 이렇게 빼도 돼요. 알겠죠? 물론 이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빼서 계산하면 더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세제곱근 2이기 때문에 여기는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여기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2분의 3이다 라고 하는 녀석을 세제곱근 속에 집어넣으면 8분의 27이다가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2라고 하는 녀석을 3이라고 하는 녀석을 루트 속에 집어넣으면 루트 9잖아요. 여기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루트 속에 집어넣을 땐 제곱이 돼서 들어간 것처럼 얘를 세제곱근 속에 집어넣으려면은 세제곱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8분의 27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도 맞아요. 자, 5번이 틀린 거네요. 그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은 자, 다 유리수로 바꿔줍니다. 7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7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역수가 되어 있는 거는 지수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그것의 6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 두 개의 지수가 일단 더해지게 되면서 6분의 2 빼기 6분의 3이니까 7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의 6제곱이다가 되고,
이번에 얘네 둘이 서로 곱해지게 되면서 7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7분의 1이다가 돼야 돼요. 근데 5번은 7이라고 했으니까 5번이 틀렸죠. 지수를 음수로 바꾸면 또는 음수인 지수를 양수로 바꾸면, 그러니까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밑이 역수가 취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49번. 자, x가 0보다 클 때 이것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수를 유리수화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립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자, 이것이 이제 mn제곱근 a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기는 했죠.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이용해서 풀면은 조금 더 쉬운 형태예요. 근데 선생님 이 문제를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풀면 더 쉬운 형태라는 건 어떻게 아나요? 그건 이제 뭐 많이 풀어봐서 알겠죠?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감이 잡힐 정도가 된다는 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봤을 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있죠? 루트 a분의 b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루트 a분의 루트 b라고 이렇게 나눠 적을 수 있잖아요? 요것처럼 선생님 여기 있는 거를 다 나눠 적을 건데,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분자가 4제곱근 세제곱근 x, 분모가 4제곱근 루트 x.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세제곱근 루트 x, 여기는 세제곱근 4제곱근 x,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4제곱근 x,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세제곱근 x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강 루트는 이 앞에 숫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다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거듭제곱근 여러 개 써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숫자들끼리 서로 곱한 거가 새로 생기면서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써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내가 차례대로 12제곱근 x, 8제곱근 x, 여기는 6제곱근 x, 여기는 12제곱근 x, 여기는 8제곱근 x, 여기는 6제곱근 x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유리화해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죄다 약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죄다 약분돼서 이렇게 지워지겠다라고 하는 게 좀 감이 잡히면 굳이 유리수화하지 않고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약분되니까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 미리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푼 거랑 내가 지금 푸는 거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53번. 뭐야 저기. 네, 자, 이것의 대소관계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대소관계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예를 들어 a의 p제곱과 a의 q제곱으로 해준 다음에 이 pq 사이의 크기를 비교를 하죠. 근데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건 난이도가 별 하나짜리예요. 조금만 더 이제 어렵게 하려면 밑을 같게 못하게, 그리고 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수 함수 부분에서나 나오고,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오히려 이제 지수를 통일하죠. 지수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 밑의 크기를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5의 세제곱근 5, 그 다음에 4제곱근 10, 6제곱근 20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들의 지금 밑이 이걸 지수를 유리수화 해주더라도 5의 3분의 1제곱, 10의 4분의 1제곱, 20의 6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밑으로 있는 5와 10과 20을 통일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단순 소인수분해로 같아질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통일해 주는 게 좋아요. 지수를 통일해 주려면은 일단 지수를 통분해야 됩니다. 지금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12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5의 12분의 4제곱, 두 번째 것을 10의 12분의 3제곱, 세 번째 것을 20의 12분의 제곱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5의 4제곱의 12분의 1제곱, 10의 3제곱의 12분의 1제곱, 20의 제곱의 12분의 1제곱이다라고 해주면 이제 지수가 12분의 1로 통일이 됐죠. 이렇게 지수가 통일됐으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625 나올 거예요. 12분의 1제곱 1000,
12분의 1제곱 400 12분의 1제곱. 그럼 제일 큰 거는 이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가 이제 제일 작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그러면 정답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자, 이것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처럼, 지금 숫자가 막 섞여 있어요. 3, 27, 4, 8, 9 막 섞여 있는데, 우리가 지수를 뭐, 처음 배운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 있는 게 다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다 똑같은 애들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소인수분해만 해주면, 3, 27, 9는 3으로 표현 가능할 거고, 4, 4, 8은 뭐 또 2 또는 4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할 거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한번 소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4분의 첫 번째 거부터 갑니다. 3의 마이너스 5제곱에 더하기 3의 세제곱에, 자 이게 27의 마이너스 2제곱이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6제곱이잖아. 마이너스 6제곱. 그래서 3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여기는 뭐 4에 이거 좀 이따가 볼게요. 첫 번째 거가 요 녀석이 첫 번째 거를 먼저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형태겠네.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분자를 선생님이 3의 6제곱 마이너스 6제곱으로 묶어볼게요. 3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묶어보면은 앞에 거에서 3이 생기고 뒤에 거에서 1이 생깁니다. 3의 1제곱이 생겨요. 왜냐면 이게 분배가 됐을 때 3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니까. 됐나요? 그리고 분모에 4가 깔려있는데 신기하게 여기 3의 1제곱 더하기 1과 4가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거가 3의 마이너스 6제곱. 첫 번째 덩어리가 3의 마이너스 6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구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덩어리도 왠지 딱 문제 생긴 형태가 요렇게 푸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2로 소인수분해를 해봅니다. 자,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6제곱에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분의 9 이렇게 되는데 역시나 여기를 2의 6제곱으로 묶어주면 그러면 2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묶이고 이때 2의 세제곱 더하기 1은 9니까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신박하죠? 그럼 얘는 2의 6제곱분의 1이다가 됩니다. 두 번째 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산 결과가 3의 마이너스 6제곱에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인데 지수가 이제 음수기 때문에 지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면 역수가 되죠. 3의 6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이 되고 이것은 6분의 1의 6제곱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6의 6제곱분의 1인데 정답이 없죠. 왜냐면 지금 정답은 이걸 다 음수로 표현해서 올려라 라고 했으니까 6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해줘야겠습니다. 그럼 정답 2번 이렇게 되죠. 재미지죠? 그 다음에 60번 너무 쉬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5, 9 막 이렇게 저런 숫자들이 있는데 저런 거 그냥 5랑 3으로 다 소인수분해 때리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5분의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첫 번째 거는 5분의 3의 2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5분의 2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지수법칙에 의하면 여기 있는 거 다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게.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가 되죠. 요 지수법칙 알죠? A의 P의 Q제곱이 A의 P 곱하기 Q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요 지수법칙대로 쓴 거고, 그러면은 약분. 깔끔하네. 5분의 3. 여기도 약분. 2가 생기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9입니다. 9. 그래서 이제 5분의 27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번 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는 이제 밑을 지금 2랑 3으로만 표현을 했을 때
유리수 지수 P랑 Q를 각각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고 두 번째 거는 3분의 1에 3분의 1제곱, 세 번째 거는 4분의 1에 4분의 1제곱, 네 번째 거는 6분의 1에 6분의 1제곱입니다. 곱하기네요. 더하기가 아니라. 됐죠? 근데 지금 그 결과물을 봤더니 2랑 3이 분모에 있지 않고 분자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금 다 역수로 취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고 두 번째 게 3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고 4는 우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해주라는 거죠.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라는 거고 6 또한 2랑 3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곱하기, 자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여기는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랑 지금 동량 취급을 하죠. 그러면 지수에서 더하기가 생기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6분의 7제곱이 되고 얘랑 얘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가 되겠네요. 약분해주면. 그래서 이제 얘가 P고 얘가 Q입니다. P랑 Q를 서로 더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8이고 아니구나. 몇이냐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0이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렇게 풀어주면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68번. 선생님 앞에서 이제 거듭제곱근 성질 중에 m제곱근 n제곱근 a가 있으면 이것은 mn 곱한 거의 제곱근 a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사용을 꽤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그런 거를 사용을 하게 하죠. 지금 거듭제곱근이 몇 개 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겹쳐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숫자 2가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4개 있으니까 첫 번째 거는 8제곱근 a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3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12제곱근 a입니다. 이렇게. 아닌데 64제곱근 a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유리수화 해주면 a의 8분의 1 아닌데 16분의 1 a의 16분의 1 더하기 64분의 1이다가 되면서 a의 64분의 5제곱이다가 되겠네. k는 64분의 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73번. 자, 73번은 이거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로그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가 편하면 로그를 풀고 지수가 편하면 지수를 풀어라 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기가 지금 다 지수 형태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걸 지수로 풀게요. 알겠죠? 자, 일단은 자세히 힌트를 봤더니 3의 4제곱이 a다. 뭐 이건 납득할 수 있지만 8의 제곱이 b다. 이건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밑이 소인수가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밑이 소인수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3의 4제곱을 a라고, 그 다음에 2의 6제곱을 b라고 이렇게 고쳐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을 그러면 a의 4분의 1제곱이다. 2를 그러면 b의 6분의 1제곱이다라고 고쳐볼게요. 그리고 12의 11제곱을 볼 건데, 12다라고 하는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2의 11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수의 분배가 일어나게 되면서 2의 22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이 되죠. 근데 우리가 2랑 3을 알잖아요. 그래서 2랑 3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이 자리에
b의 6분의 1제곱을 집어넣고 그것의 22제곱이다. 3자리에 A의 4분의 1제곱을 집어넣고 그것의 11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거 이제 여기 지수끼리 곱해지게 되면서 약분이 일어나죠. B의 3분의 1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1제곱. 순서야 뭐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76번 64분의 1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것이 이제 자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64분의 1이다라고 하는 분수를 준 것도 짜증나고 지수에 마이너스 n분의 1이다라는 음수를 준 것도 짜증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64의 n분의 1제곱이다라고 고칠게요. 64의 n분의 1제곱. 근데 또 가만히 봤더니 이 64다라고 하는 수가 2의 거듭제곱이죠. 2의 하나 둘 셋 넷 6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얘가 2의 n분의 6제곱이다가 됩니다. 근데 2의 n분의 6제곱이 자연수여야 한대요. 그러면은 n은 6의 약수여야죠. n이 6의 약수여야 지수가 정수가 되고 지수가 정수가 돼야 결과적으로 저수 전체는 자연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이 될 수 있는 수들은 그러면 1, 2, 3, 6 4개가 있고 다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12가 정답이 됩니다. 됐지요? 그닥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80번. 자, A가 0보다 클 때 저것을 간단히 하면 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곱셈 공식대로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그냥 그렇게 전개하면 돼요.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어떤 완전 제곱식이냐? A 더하기 B의 제곱식이죠. A 더하기 B의 제곱식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뒤에 있는 덩어리는 합차공식이죠. 합차공식이 지금 이제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가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합차공식입니다. 그냥 그거대로 전개를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전개하시면 A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에 뒤에 거 합차공식대로 전개할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조심하시고 마이너스까지 풀어서 전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여기 지금 다 지수에서 곱하기, 여기도 지수에서 곱하기, 근데 여기는 더하기.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A의 1제곱 더하기, 여기는 이거 두 개가 더해지니까 A의 0제곱인데 0제곱은 1이잖아. 그래서 그냥 2가 되고 더하기, 여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A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들은 또 이렇게 지워지고 지들끼리, 그래서 2 더하기 2A의 마이너스 1제곱 뭐 더하기 순서 바꿔주면은 정답 4번 이렇게 되죠. 그냥 지수법칙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지수법칙 쓰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이용되는 지수법칙이 뭐 이런 거 있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거. 얘가 이제 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고등학교 1학년 끝나면서 곱셈 공식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날 줄 알았겠지만 계속 이용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뭐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또 더 많은 곱셈 공식들이 이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85번. 자, 이거는 뭐겠냐? 여기가 지금 2분의 1제곱인데 여기가 지금 제곱이야. 이 말은 뭘 뜻하냐면
x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x의 1제곱이 되고 이 x의 1제곱짜리들을 다시 제곱하면 x의 제곱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 번 제곱하라는 거야. 그죠? 두 번만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녀석을 양변을 두 번 이게 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좌변 전개해주면은 x 더하기 2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는 16 이렇게 되는데 이때 가운데 항이 x의 0제곱이 되니까 이 부분이 1이 되고 여기는 요 2가 넘어가게 되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14다가 돼요. 그리고 뭐 좀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을 또 다시 양변을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196이다가 되고 2 넘어가면은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194다가 되니까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요런 형태 잘 기억하세요. 요런 형태. 지금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나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거나 뭐 이런 꼴 나오면 그냥 대부분의 이런 꼴의 문제가 분모 분자에다가 a의 x제곱을 각각 곱해주면 다 풀려요. 대부분의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그냥 a의 x제곱을 다 곱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a의 2x제곱 빼기 자 얘랑 곱해지면 a의 0제곱이 됩니다. a의 0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은 a의 2x제곱에 빼기 더하기 이번에 1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a의 2x제곱이 3이라며 그럼 저기다가 3만 넣으면은 4분의 2가 되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지금 유형 13번에 나와 있는 90번부터 93번까지가 다 이렇게 그냥 분모분자에 a의 x제곱 꼴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94번. (94번을) 보시면 5의 x제곱이 8이고 40의 y제곱이 32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곳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x랑 y가 지금 분모로 가 있죠. 분모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거에서는 x랑 y가 여기에 지수위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분모로 일단 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거를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해줄게요. 이런 거 이제 가능합니다. 얘들아. 너네들 양변에 실수제곱을 해주면 어떤 제곱이든 괜찮아요. 두 번째 거는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게 5는 8의 x분의 1제곱, 두 번째 게 40은 32의 y분의 1제곱이다가 되는데 자 이제 x랑 y를 분모로 보내는 건 성공을 했어. 근데 자세히 봤더니 x분의 3과 y분의 5잖아. 그치? x분의 3, y분의 5.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씩을 만들어주고 여기다 5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양변에 세제곱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요 8을 자세히 봤더니 8이 2의 세제곱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5는 2의 x분의 3제곱이다. 그 다음에 40은 이게 2의 5제곱이거든요. 2의 y분의 5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x분의 3과 y분의 5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빼야 돼요.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빼려면 나눠야죠. 맞나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2의 x분의 3 빼기 y분의 5 여기는 8분의 1이 되는데 5 나누기 40은 그때 이 8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이 지수끼리 서로 같으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래는 x분의 3 빼기 y분의 5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xy에 대해 요거는 요거다.
얘들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A는 B는 C꼴. 자, 이렇게 받았으면 얘네들의 지수가 다 있어. PQR 이렇게 지수가 다 있을 때에는 여 끝에다가 는 K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요것도 그냥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들이에요. 뭐 K라는 문자를 문제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문자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는 K다라고 해서 3의 X제곱은 K고 4의 Y제곱은 K고 12의 Z제곱은 K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또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 X랑 Y랑 Z가 다 분모에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첫 번째 것을 X분의 1제곱, 두 번째 것을 Y분의 1제곱, 세 번째 것을 Z분의 1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3은 K의 X분의 1제곱, 4는 K의 Y분의 1제곱, 12는 K의 Z분의 1제곱이다가 돼요. 이렇게. 근데 X분의 1과 Y분의 1은 더해져 있고, 자, 얘가 지금 더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둘은 곱할 거고, Z분의 1은 뺐죠? 여기 나눌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4 나누기 12가 되고, 우변은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다가 생기는데, 3 곱하기 4 나누기 12가 1이죠. 1. 그러려면 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빼기 Z분의 1이 0제곱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K의 0제곱 1이니까. 그래서 저것의 값은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유형 16번. 쉬운 것만 남았네. 활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활용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여기에 사용된 미지수의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 미지수가 뭐 M0, 뭐 M1, MT인가요? MT, 뭐 T,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나도 못해. 그러니까 활용 문제를 제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활용 문제는 단순 대입 후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순 대입을 하려면 이 미지수들이 뜻하는 게 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자, 어떤 방사선 물질의 처음 양을 M0, T년 후, 이거는 T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간 거를 얘기하네요. T년 후의 양은 MT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MT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이다가 성립한대요. 자, 3년 후 이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고 하면, 자, 일단 여기까지.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T가 3일 때 3년 후의 물질의 양 MT는 처음 양 M0의 2분의 1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T가 3일 때 MT는 M0의 2분의 1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빠르게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은 KM0이다. 자,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T가 12일 때 MT는 M0에 K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K를 찾아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먼저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M0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M0 두 개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2분의 1이다. 요거 말고 다른 형태로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요걸 킵해 놓을게요. 이걸 얻은 거잖아요. A 마이너스 3제곱은 2분의 1이다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T가 12일 때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 곱하기 M0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M0 똑같이 나눠서 없애주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A의 마이너스 12제곱은 K다가 되겠네요. 됐죠? 근데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 A의 3제곱의 4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양변을 4제곱씩 해주면 A의 마이너스 12제곱은 16분의 1이다. 근데 그것이 K죠. 그래서 K는 16분의 1이다가 나옵니다.